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10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문화일보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부끄러운 법조 출신 의원들, 법조인들이 말이죠. 엊그제까지 검사장하고 이런 사람들 하는 노는 꼴 보면 말이죠. 저기 민주당 그 의원들 한번 보십시오. 중앙지검장을 했던 문재인의 가장 꼬붕으로 이름을 날렸던 그 이모 씨 한번 보세요. 참 가당치 않습니다. 저런 사람이 검사였나? 우리가 검사라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 말이죠. 검사 출신이 정말 망신을 시키는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검사 망신을 시키는 사람들이. 우리가 검사라 그러면 그래도 지적 수준이 가장 높은, 거기에서도 고시를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하고 인간 댐댐이 교육을 전부 다 뚫고 나와서 임관이 되는 분들인데, 이런 훌륭한 검사들을 망신을 시키고 있는 사람들이 두 팀이 있어요. 하나는 한동훈이요. 네. 야당권에선 수없이 많습니다. 부끄러운 법조 출신 의원들이라는 오늘 뉴스와 시각이라는 문화일보의 기사가 났을 정도로요. 사회부 차장, 김남석 사회부 차장이 쓴 겁니다. 한 해 국방 예산이 1,000조 원을 넘어서 천조국으로 불리는 미국이 지난해 총탄 한 발, 포탄 한 발 맞지 않고 군 수뇌부 기능이 멈춰설 위기에 몰렸었다. 세계 최강 미군을 궁지에 몰아넣은 상대는 바로 중국, 러시아 같은 외부의 적이 아닌 한 초선 정치인이었다. 토미 투버빌 공화당 상원의원은 낙태를 원하는 군인에게 경비 휴가를 주는 국방부 정책 폐기 요구가 거절당하자 지난해 2월 군 국방부 인사 인준 전면 보류를 선언했다. 미 상원은 국가안보 관련 인사는 일괄 처리가 관행이지만 의원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개별 심사한다. 의원 한 명의 어깃장에 인준 절차가 멈추면서 미군 서열 1위 합참의장까지 공석위에 놓이자 상원은 강제 표결로 가까스로 후임 의장을 인준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선 비판에도 꿈쩍 않고 군 인사 450여명 인준을 했다. 네. 인준을 막아서 미군을 마비 직전까지 몰고 갔던 그는 10개월 만에야 인준 보류를 철회했다. 투버빌 의원 폭주를 막아선 것은 다름 아닌 공화당 동료 의원, 특히 참전용사 출신 의원들이었다. 댄 설리번, 린지 그레이엄, 토드 영 의원 등이 앞장서서 국가안보를 위해서 인준 보류를 해제해 줄 것을 간청했다. 이런 애국심이 있는 야당 의원 단 한 명이라도 보입니까? 거기는 별 4개 똥별이라는 김병주 한번 보십시오. 예? 그가 국가안보를 오히려 거꾸로 위해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자가 국회의원 됐다고 쫄쫄쫄쫄 이재명 따라다니면서 퉁퉁한 얼굴로 말이죠. 이렇게 뒤에서 얼굴을 비춥니다. 에이, 정말 구역질 납니다. 정말. 예? 솔직히 구역질 납니다. 안 보고 말아야 되는데 언론은 그걸 다 보여주게 돼 있거든요. 예. 1년 뒤에 현재 한국에서 1988년 설립된 헌법재판소가 멈춰설 위기에 놓여 있다. 이종석 소장을 비롯해서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 등 국회 추천 재판관 3명이 17일 퇴임했지만 국회는 후임자 추천을 나 몰라라 하고 있다. 헌재는 결국 자구책으로 재판관 7명 이상 참석하지 않으면 심리를 열지 못하도록 한 조항을 정지하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 가처분요. 이진숙 이틀 만에 탄핵당한 소위 거인, 여성 거인입니다. 저는 여성 거인이라고 그를 칭합니다. 여성 거인으로 칭합니다. 그가 가처분 신청을 해서 그의 승리로 이런 것을 이루어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기능을 우선 되살리는 가처분 신청을 내서
그걸 승인을 받은 겁니다. 고육지책으로 솔직히 얘기해서 이진숙 덕분에 심리는 이어가게 됐지만 헌재 기능은 마비 상태나 다름이 없다. 탄핵심판, 위헌법률 심판, 헌법소원 인용 같은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 찬성해야 한다. 산술적으로 남은 재판관 만장일치로 결정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정당성 논란 등을 고려해 판단을 미룰 수밖에 없다. 7월 말 기준 누적 사건이 1271건에 달하는 등 한국 사회 정치적 법적 갈등이 모두 헌재로 몰리지만 아직 기약이 없다. 아직 기약이 없다. 아직 기약이 없다. 국회목 재판관 3명 추천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 탓입니다. 특히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각 한 명씩 우선 추천하자는 추경호 각각 이 교섭단체 한 명, 그러니까 야당 여당 한 명씩 하고 한 명은 여야가 합의해서 한 사람을 추대하자 이렇게 돼 있는 걸 야당이요 민주당 저 이재명 도당들이 말이죠 2명을 원합니다. 자기들이 인원수가 많으니까 2명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균형이 깨지거든요. 이들은 법을 갖다가 악랄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추경호 의원이 그럼 아예 한 명은 관두고 여야 한 명씩만 우선 뽑자. 일축합니다. 안 돼. 사법부 안팎에서는요. 민주당이 방통위 기능정지 장기화, 이 소장 연임 저지 등을 노려가지고 헌재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다는 의심이 적지가 않습니다. 결국 더 실망스러운 것은 헌재 위기에 눈을 감은 여야 법조인들 출신 의원들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이 법조인들이 일어나서 이 헌재를 망가뜨리면 안 된다 하고 일어서서 해야 될 사람이 검사장 출신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쪽에 있는 여당에 있는 판사 출신들이 야당에 있는 판사 출신들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 한 사람도 오히려 더 헌재를 마비시키는데 더 큰 소리를 치고 있으니 이 자들이 법을 한 사람들입니까? 사법연수원을 나온 사람들입니까? 뭐 대한민국의 뭐 검사요? 판사요? 이게 정당한 사람 아까 봤죠? 미국에서는 그 정말 참전했던 분들 또는 그런 분들의 후예들이 나서가지고 국가 안보를 갖다가 앞장서가지고 했다는 것. 국가 안보를 위해 인준 보류를 해제해 줄 것을 간청한 참전 용사들 출신들. 예. 월남전에도 참전하고 어디도 참전한 용사들. 이런 분들이 앞장서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인준 보류를 해제해 줄 것을 간청해 가지고 된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검사 판사 출신들이 나서야 되는데 민주당에는 어떻게 눈을 딱 꼽아도 그래 단 한 사람도 판검사 중에서 바른 말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한 사람이라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많은 판검사들 중에서.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의원 중에 법조인 출신은 민주당이 37명이라 합니다. 전문직 군 중에 가장 많다는 겁니다. 아니 대장동 변호사도 법조인 무슨 변호사 괜찮습니다. 대장동을 맡건 살인범을 변호했건 변호사는 변호사 직종이니까 관련 없습니다. 많은 그래도 바른 소리는 한 번은 하고 가야죠. 이 민주당 출신들, 법조인 출신들, 판검사 출신들 도대체 이 구조들은 어떤 내구조입니까? 이재명 구조입니까? 이재명 내구조입니까? 이게 뭡니까? 법조인 출신마저 국회의 반복되는 법 위반에 눈을 감고 헌법 수호 최후 보루인 헌재 위기에 무심하고 이렇게 모른 척 한다면 다음 총선에서 국회의원 의원 5명 중에 1명을 법기술자로 채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앞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 국민들이 법조인 안 돼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금 국민의힘 법조인들은요 굉장히 양식 있고 최고야. 아니 이거는 뭐 제가 민주당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게 아니고 사실이 그래요. 이 국민의힘의 법조인들은 굉장히 법조인스러워요. 그리고 좋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좋은 사안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고무하고 꼭 비판해야 될 것은 비판하고. 법조인이 좀 무게감이 이렇게 국민의힘 법조인처럼 조금 한 1%라도 닮았으면 좋겠는데 이 저 민주당 법조인 출신들은요 도대체 뇌구조가 아주 특별한 구조로 이재명 구조를 닮아 있는 듯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언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 특검 요구 등에 앞다퉈 나서는 건 누구냐? 바로 법조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법조인들이 말이죠. 그 민주당 법조인, 이재명 법조인들이죠. 네. 법조인 출신마저 국회의 반복되는 법 위반에 눈을 감고 헌법 수호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 위기에 무심하다면은 다음 총선에서는 의원 5명 중 1명을 법기술자로 채울 필요가 있냐. 20몇 프로가 지금 민주당의 법기술자들인데 아마 민주당은 변호사 출신 뭐 법조 출신은 단 1명도 안 뽑아도 된다는 그런 얘기죠. 법기술자로 채울 필요가 없을 듯하다 이렇게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좋은 법기술자들이 많아서 다행입니다. 양식 있는 분들 참 많아요. 제가 봐도 부드럽고 하기야 지원하는 사람들 이 생태계가 말이죠. 이 국민의힘 지원하는 법조계 인사들은 사리 깊고 공부도 많이 하고 법의식이 강한 이런 분들을 갖고 저쪽 이재명 당을 지지하는 그래서 법조인 된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거의 이재명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말하면 무리 없이 오늘 이 방송을 끝낼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에 서서 가장 중요한 그것은 소위 말하는 정치인과 또 국민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나라를 생각해야 된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생각 단 하루라도 단 한 번이라도 하면서 자기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한동훈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법무장까지 하고 소년급제까지 했다 그러고 있는 폼 없는 폼 다 잡으면서 셀카도 찍고 했지만 그는 멋있는 사람입니다. 차라리 탤런트로 나갔으면 대성할 수 있는 중간에 이 무슨 탤런트가 친구라고 해가지고 고등학교 동기라 해가지고 만나고 또 한 것도 상당히 쇼맨십이 아주 근사하게 가서 일식집에서 나오고 하는 거 재밌게 봤습니다만은 그때는 한동훈을 좋게 봤을 때고 대통령한테 각을 세우는 것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말이죠. 그 다음에는 각을 세우기 시작하는데 무섭게 세우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이게 진짜 긴가민가 하고 국민들이 다 속았어요. 긴가민가한 게 내가 6월 14일 날 완전히 판정을 했다니까. 이건 완전 배신 때렸다. 판정은 6월 14일 날. 나도 늦었으니까. 나는 돌다리를 막 두드려 봤으니까 말이죠. 근데 보통 국민들은 말이죠. 어땠겠습니까? 한동훈이가 대통령에 충성을 하고 있고 정말 형 동생 하면서 참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 안 했겠습니까? 어저께 집회에 갔더니 말이죠. 한동훈을 갖다가 피켓을 들었는데 어디 갔느냐. 국민의힘 당사 둘러싼 그 많은 집회에 갔는데 한동훈 퇴진 집회입니다.
저도 갔습니다. 저한테 말 한마디 하라고 해서 저 말 한 두 마디 하고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뭐 집회 같은데 잘 안 가는데, 예. 마음으로는 항상 응원하지만 실제로 가지는 않는데 어저께는 가고 싶어서 갔어요. 가서 내가 말하고 싶어서 말했습니다. 예. 그게 외침입니다. 외침. 네. 거기 그냥 갔는데 그 연단에 딱 서보니까 갑자기 어떤 글이 탁 피켓을 드는 피켓가 눈에 보여요. 살모사! 살모사! 물러나라. 살모사. 깜짝 놀랐어요. 그게 무슨 뭔가 봤더니 한동훈을 살모사에 비유를 했더군요. 그 이상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